지난 시간에는 경영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상업 공간의 실내 조경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실내 조경 기술. 오늘은 꽃 박람회를 비롯한 각종 식물 전시회와 박물관, 과학관, 전시관 등 전시 공간의 실내 조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전시 공간의 실내 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적인 발달과 함께 사회 문화적인 인식이 전환되면서 전람회라든지 박물관, 과학관 등에 식물이 도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식물 자체를 전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실내 조경처럼 식물이 들어간 공간 자체를 우리가 전시하는 그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내 공간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광 상품화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지역적인 특색을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도 많이 도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의 쿠켄호프의 국군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화되고 역사적인 그런 식물 전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물을 전시하는 방법과 식물이 도입된 공간을 전시하는 실내 조경 공간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식물을 전시할 적에 단순하게 식물 자체를 전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식물이 도입된 실내 조경 공간을 전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을 전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전시 공간에 식물 전시하는 방법은요. 전시용 온실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식물을 표본화시켜서 전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식물을 모형화시키거나 디오라마 전시처럼 활동감 있게 전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시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표본을 전시한 사례인데요. 온실 형태로 도입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유리형 온실 안에 다양한 식물을 전시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것 같으면 식물을 다양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물 표본 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식물 자체를 전시하는 거기 때문에 식물을 이렇게 표본화시켜서 평면적으로 전시하는 방법들입니다. 또한 식물을 표본 전시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여기처럼 그래픽 처리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 조명을 이용하여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시하는 사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으면서 평면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전시하는 방법 외에도 식물을 디오라마식 전시라고 하여서 보다 입체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전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본의 사례인데요. 자연사 박물관의 숲속의 느낌이 나도록 디오라마 전시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내 조경에서 도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평면적인 상태에서 이제 입체적으로, 보다 공간적으로 식물을 도입하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물의 전시 방법들이 아까 봤던 온실에서 또 평면에서 입체로 넘어가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물체 전체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보기 위한 생태 전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도 환경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학생들이 수경재배 모습을 관찰하는 방법인데요. 식물의 생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사례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환경 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들이고요. 이어서 식물을 또 뿌리부터 잎까지 전부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본의 사례인데요. 생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수목의 아랫부분부터 윗부분까지를 전시했는데 재미있게 조형성을 주기 위해서 브릿지 부분에 도입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물 자체를 전시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고 평면에서부터 입체로 전개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방법들은 식물 자체를 전시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후에는 이제 실내 조경으로
공간 자체를 전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요즘은 관광 상품화되기도 하고 국제적인 규모의 꽃박람회도 개최하게 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앞으로 활성화될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내 조경을 전시 공간화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테마 가든식의 도입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따라서 식물을 이해하면서도 공간에서 색다른 우리가 느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테마 전시 방법으로 도입을 주로 합니다. 자, 그럼 테마 정원의 연출 과정을 한번 볼까요? 테마 정원의 연출 과정이라는 것은 식물이 도입되지만 우선 전체적인 주제를 설정하고요. 그 주제에 맞게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 요소라든지 필요한 자재들을 도입해서 그 주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규모의 식물 전시 공간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간을 창출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테마 전시를 사례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꽃박람회에 도입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부분에 한국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한국적인 조형 요소가 도입이 됐죠. 진입정원, 그 다음에는 계속 보시겠습니다. 물의정원, 다음은 패턴정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테마나 주제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식물을 아까처럼 식물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어떤 주제나 테마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도록 식물을 연출하게 되면 공간에서 보다 조형성도 있고 이미지에 대한 연출이 효과적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조각정원, 그래서 식물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환경 조각물들도 같이 도입이 됩니다. 이어서 향기원 해서 우리가 허브라든지 향기 있는 식물들도 함께 도입을 하게 되고요. 나비원 해서 나비와 같이 식물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의 생태적인 것들도 도입하는 사례들입니다. 수국정원 해서 어떤 한 가지 특징적인 식물들을 가지고 구성한 사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식정원이라고 해서 장미라든지 또 뭐 수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미정원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식물을 가지고 정원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사막정원이라고 해서 다육식물들을 가지고 정원을 구성하는 것들입니다. 이어서 트렐리스라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런 조형물들을 우리가 트렐리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도입된 사례를 보셨습니다.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실내 공간에서 식물이 도입될 때 그냥 식물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 전개를 해나가면서 식물을 거기에 맞도록 도입한다면 상당히 공간에서 느끼는 느낌이 다양해지고 또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전시 공간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꽃박람회에 도입되었던 전시 공간의 한 부스인데요. 자, 이 공간 안에는 식물을 도입하는데 절화, 그러니까 뿌리가 없이 컷 플라워 된 것들, 절화를 전시를 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선 평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물이 있는 수공간하고 다리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식물을 모아서 심기도 하고, 벽면 쪽에 식물을 도입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전시 공간에는 옆에 보듯이 이런 조명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내 공간보다 전시 공간 안에는 조명을 도입을 해서 그 보이고자 하는 주제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점은 좋으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조명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그 온도가 좀 높아지고 이것이 식물한테 고온이 되어서 식물이 웃자라게 된다거나 빨리 시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서 조명의 그 열에 관한 것들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수와 배수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한번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한 방법이 식물인데 이 식물 자체를 뿌리째 전시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전시 성격상 컷 플라워, 절화 상태를 전시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꽃꽂이 하듯이 병에다 식물을 꽂기도 하고 벽 쪽에다가 식물을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비커 같은 데다 식물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시하는 방법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으로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 나오는 라이팅, 그러니까 조명 등의 그 빛 때문에 이런 데서 온도 관리라든지 또 수분이 금방 증발하는 것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시하는 방법들 인면 쪽으로 보신 거고요. 눈높이에 맞도록 전시를 해주는 그런 사례들을 보십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전시하면서 주변의 그래픽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물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아까처럼 입체적으로 또는 평면적으로 전시해서 하나의 전시 공간이 탄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전시 공간에 식물이 도입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령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거 외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뭐 이런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식물이 도입되는, 로비에 도입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조경의 원래 효과인 휴게 공간에 도입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미술관에 도입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식물을 전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로비 공간에 자연스럽게 연출하여서 미술관의 다른 조형 요소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식물이 도입될 때 식물 자체를 전시하거나 아니면 식물이 도입된 공간을 전체적으로 연출을 하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전시장 같은 곳에 식물이 도입된 몇 가지의 사례들을 보셨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부했던 것처럼 전시 공간이란 것은 주거 공간이나 다른 공간에 비해서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셨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과 비슷한 내용이 우리 공공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가운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오늘은 화장실에 도입된 실내 조경의 사례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공간도 그렇고 이런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접근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물에 실내 조경이 도입된 사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실까요? 자, 요거는 고속도로 변에 있는 화장실에 도입된 실내 조경의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화장실 같은 공간들은 최근에 많이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공간을 쾌적하게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공공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시공간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 보면 환기 요소라든지 또는 이 안에서 어떤 그런 환경적인 쾌적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 조경처럼 식물이 도입되면서 자연 채광을 유입하게 되고 또 이 식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환기를 시켜야 되는 시설들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환기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도입되게 되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쾌적성이 떨어지는 공간에 역으로 이런 실내 조경을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 내의 실내 조경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보게 되는데요. 그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공중 화장실에서도 일찍이 이러한 식물이 도입된 사례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보듯이 식물이 도입되기 위해서 지금 보듯이 이렇게 지붕과 벽면을 분리시키는 시공 방법을 도입하게 되니까 식물을 도입한다라는 그러한 조경 요소로 인하여 설비나 설치할 때 자연 환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환기를 시키기 위한 단면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식물이 도입되게 되면 식물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의 기반들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 조경은 단순히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환경을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기능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것처럼 공공시설의 실내 조경에는 어떠한 유의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실내 조경의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시공간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계획하는 것을 환경성이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특이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편리성을 계획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쾌적성, 청결하고 쾌적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하게 되고 또 일시에 많이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 내에 내구성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시 공간에서도 식물을 전시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식물이 온도가 변화된다든지 그 식물을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는지까지를 우리가 염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의 실내 조경에서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내 조경의 전시 공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전시 공간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에까지 실내 조경이 도입되는 사례들을 보았는데요. 자, 이러면 실내 조경 공간이 전시 공간에 도입되는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도면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평면도와 천정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도면을 평면도라고 합니다. 이런 평면도는 바닥면에서 1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잘라서 본 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입되는 식물의 종류라든지 식물의 양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이 전시 공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각형 부스 형태가 많습니다. 주거 공간이나 일반 공간에서는 나오기 힘든 형태인데요. 이런 전시 공간에서는 지금처럼 간단한 형태의 평면입니다. 그러나 도입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작은 공간이지만 물이 도입되고 다리가 도입되고 가운데 부분에 도입되는 식물들하고 또 벽 쪽에 도입되는 거하고 식물의 종류나 또는 설치하는 방법들을 달리해서 평면을 구성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실내 조경의 전시 공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공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기보다 전시 기간에 활용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폐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한 기법으로 도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관리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그 시기에 맞도록 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정도인데요. 이런 도면은 조명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도면입니다. 다른 공간보다 전시 공간에서는 이 천정 도면에 대한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식물이 있는 주변의 조명기구의 연출입니다. 지금 보듯이 주로 스포트라이트들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이거는 식물 부분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조명을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도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도입되는 장소와 주변의 조명의 연출 같은 것까지를 전시 공간에서는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인면을 통해서 식물의 전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도면을 우리가 인면도라고 하는데요. 보듯이 이런 식물이 어떤 방식으로 전시가 되는지, 또 보는 사람, 관찰자 시점에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바로 전시 공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높이에 가장 적합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또한 전시 공간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내 조경 공간은 바닥이나 이런 곳에 조경을 많이 도입했는데 전시 공간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벽면 쪽에 눈높이에 맞도록 식물이 도입되는 사례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실내 조경을 전시 공간에 도입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요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런 것들을 투시도 상태로 보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계속해서 지금 요거는 인면도인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식물이 도입된 것들을 높이감이 나도록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입체적으로도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단면이나 이런 상태인데요. 식물을 도입하면서 같은 사인물이라든지 그래픽물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식물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인물 같은 것도 같이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시 공간에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도입하면서 그 식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인물도 여러분들이 계획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방법들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공간에 식물이 도입이 되어서 벽 쪽에 이렇게 유리를 이용해서 전시를 하는 방법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그 부스에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를 나타내주는 사인물이 같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시 공간에 식물이 도입되는 것은 다른 공간보다는 눈높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출이 되는 조명의 관계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입하는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셨던 전시 공간의 그 설계 사례들 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물을 전시하는 방법들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에 식물을 전시할 때 그 식물에 전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온실의 형태, 그래서 전시용 온실의 형태와 그 다음에 식물을 표본화시켜서 평면적으로 보여주는 식물 표본 형태,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경우에 모형의 형태나 디오라마 전시라고 해서 보다 활동성 있고 원근감 있게 전시하는 이런 방법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도입되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공간을 설계할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고려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환경성, 주변과의 환경이죠. 그다음 편리성, 그리고 쾌적성, 청결하고 쾌적해야 하기 때문에 환기 문제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단 화장실뿐만 아니라 각종 전시공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일수록 쾌적성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정성은 안전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밀집도라든지 전시하는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맞추어서 이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성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시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너무 깊게 식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관수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요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치하는 전시 기간에 맞도록 실내 조경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수나 배수 시설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너무나 관수 비용이나 또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라면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 단순하게 물병에다가 식물을 꽂아 놓는 방식의 방법이라면 이것들을 관수시설을 따로 도입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쉽게 물을 교체해주는 방법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공공시설이나 전시공간에서 기억해야 될 유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내용들처럼 모든 실내 조경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전시 공간에는 전시 공간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전시 공간은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지방자치제로 인하여서 그 지방의 특성화된 식물들을 소개하는 공간으로서 앞으로 관광산업과 연계가 되어서 보다 발전할 가망성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징적인 식물들은 여러분들이 전시를 잘 연출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인 공간으로 창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시 공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치료정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정원 또한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일반적인 공간을 다루었다면
오늘 보셨던 전시 공간이나 다음 시간에 치료 정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가 일어나고 일반인보다 장애자들이나 또는 노인분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치료 정원에서는 여러분이 그러한 특성에 맞추어서 원예 치료 기법도 함께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예 치료라는 장소에 적합한 치료 정원의 설계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의 수업들이 전반적으로 도면이나 조형성 또는 여러분들이 설계 기법에 치우친 내용이었다면 이 치료 정원에 관해서는 심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또한 교육적인 내용도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색다른 느낌의 실내 조경을 공부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특수한 실내 조경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또 하나의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다음 시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것은 이렇게 실내 조경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공간도 있고 특수한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실내 조경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서 전반적으로 실내 조경이 추구하는 공간 전체의 쾌적성이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내 조경을 이해하고 도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수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치료 정원을 기대하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